다음 기사 좀 같이 보면서 그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얘기를 좀 잠깐 먼저 좀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대장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대장동 본류에서 살짝 사이드로 떨어져 나온 게 지금 50억 클럽 얘기가 있었습니다. 50억 클럽 수사, 박영수 전 특검, 김순환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3명한테 좀 타깃이 좁혀졌다라고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실까요?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한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만 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는 조우섭 의원님. 네.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만 본다라고 이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건 상당 부분 뭔가 박영수 전 특검 관련해서 뭔가 혐의 입증이 좀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잠깐 조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앞부분 내용. 예, 그래서 네.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재명 현 당대표에 대해서 1년 네. 6개월간 수사를 했고 60여 명의 검사 직원들이 했고 그다음에 332건의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녹취록 그 정영학 씨의 녹취록도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정 끌어왔고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소에 대한 문제도 좀 발생이 될 거고 이제 기소가 되면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검사의 시간이었다면 정치검찰들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증거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들고 아까 저는 문제는 아까 이제 조은 의원님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까 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하지 못했던 과정이다. 그래서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녹취록은 진즉 나왔습니다. 50억 클럽 관련해서. 그런데 수사를 안 했죠. 수사를 거의 안 한 것처럼 보여지죠.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뭐 권순일 대법관 네. 있는데 최재경 전 검사장도 계세요. 그 50억 클럽의 명단에가. 네. 그것도 진즉에 수사를 했어야 될 상황이죠. 하지만 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저희 야당에서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검사 후배들이 검사 선배를 수사하는 것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네. 곽상도 의원도 전 검사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50억 클럽에 50억 퇴직금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무죄가 나왔어요. 이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것처럼 곽상도 전 아들이 무죄가 나온 이유는 검찰에서 수사를 기소를 할 때 아주 허술하게 했다라는 것밖에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 그다음에 최재경 전 검사 등 이분들에 대한 수사도 후배 검사들이 아주 허술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약간 연사 느낌으로 말씀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은희 의원님. 지금 민주당은 보면요. 네. 이재명 대표가 8건 정도의 범죄 피의자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는 모든 이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은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일이고 또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이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에요. 네. 그것을 지금 또 다시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50억 플러스 50억 클럽이라는 거, 이 특검도 지금 수사가 좀 미진한 것은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새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검찰 선배라도 안 봐주겠다. 박영수, 김수남부터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50억
클럽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수사도 같이 하면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그런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이 이재명 방탄에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짧게. 해주세요. 네. 우리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네. 김건희 여사 감싸기 방탄을 할 정당으로 갈 것인지 언제까지 죄송합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의 방탄으로 갈 것인지가 정말 걱정이고 언제까지 네. 문재인 정부 탓을 할 것인지 지금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저한테도 네, 30초만 짧게. 주십시오. 지금 문재인 네.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50억 클럽에 수사를 했던 지금 1심에서 나왔던 그것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했던 거를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장동 수사도 대장동 문제를 우리 당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경선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 검찰이 수사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장동은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백현동, 정자동, 대북 송금이 훨씬 더 많은 증거가 남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뜨겁습니다. 또 양옆에 바로 앉으셔가지고 네. 싸우실까 봐 살짝 걱정이 되는데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북 5억 받을 때 지폐 개수기를 들고 왔다. 그러면서 딱 보더니 돈이 모자라다고 더 받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누가 얘기한 거냐? 아태협 전 직원이 대북 송금 재판에 나와서 한 증언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요. 북한은 금액이 딱 맞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수기로 해보고 돈이 안 맞는다, 더 달라라고 해서 돈을 더 받아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다른 의혹입니다. 또 대북 송금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또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북한이 일단 이런 내용의 증언이 나온 걸 보면 북한이 돈을 받아간 거는 뭐 좀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윤희석 대변인님 무슨 목적으로 줬고 그리고 뭐 무슨 목적으로 그쪽은 또 돈을 받아갔고 사실 이게 지금 가장 화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계속 나오는 얘기가 왜 쌍방울이라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기업이 저 많은 돈을 북에다 주면서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는 대북 사업을 하려고 했겠느냐. 그 과정에는 경기도라는 어떤 세력을 등에 업고 하겠다는 거다라는 얼개를 짜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지금 저 기사는 어느 정도 그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해서 기사화된 걸로 보여요. 북의 개수기까지 갖고 왔고 네. 금액이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론은 저희가 예상하듯이 경기도의 당시에 이제 지사는 이재명 지금 대표니까요. 네. 이재명 대표의 방북, 그 방북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얻게 될 정치적 이득, 그것과 쌍방울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득, 이게 맞아서 북과 뭔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이제 수사 과정이 있는 건데, 네. 뭐 대장동 수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얘기 하십니다. 네. 어떤 증인의 증언이 재판부에서 탄핵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결국 구속영장의 발부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소가 돼서 재판 과정이 있는 거고 네. 이 상황을 볼 때 전혀 허황되거나 증거가 없다면 재판까지 갈 일이 아니에요. 물론 재판 과정은 우리가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상황, 네. 대장동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온 뉴스를 다 네. 갖고 있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거고 그 곽상도 전 의원 무죄 같은 경우도 국민들의 그 법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죄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뭐라고 더 나쁜 감정을 비난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국민이 많았단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네. 지엽적인 한 가지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이게 무죄로 갈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억울하다. 검찰이 정치적이다라는 것보다는 법원의 엄밀한 판단을 보는 게 맞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김현정 대변인. 네,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게 쌍방울 관련해서는 변호사비 대납권으로 이렇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대북 송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 그 태국에서
잡혀갖고 이제 한국으로 송치될 때 본인이 이재명 대표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 받으면서 진술을 막 바꿉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 관련된 진술들을 하고 있는데 네. 유동규 씨가 검찰에서 조사받고 그 진술을 막 바꾸는 거라 너무 판박이에요.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뭐 김성태 씨도 지금 뭐 500만 불, 300만 불 이렇게 줬다고 하니까 뭐 준 거에 대해서 저 기사는 뭐 그런 거를 확인시켜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뭐 아주 중요한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고 만약에 쌍방울에서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또 스마트팜이나 대북 송구 방북 비용을 위해서 대납했다라고 하면 네. 그 범행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경 지역에 있는 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려고 노력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 그 경기도의 그 대북 사업을 이용한 쌍방울이 그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저는 송금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2019년 5월 달에 단천특구 독점개발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히토류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거 플러스 6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관련해서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나노스가 주가 조작으로 지금 계속 수사 중인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더라도 스마트팜 사업 예산은 경기도에서 8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60억, 500만 불이 한 60억에 해당되는 것을 스마트팜 비용으로 준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2018년 10월 달에 이미 쌍방울에서 북한한테 그 단천특구 개발을 위해서 내이 50만 불, 그러니까 1000만 불에 달하는 그것과 공장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통일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실제 이행을 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500만 불도 결국은 그 협약 체결을 위한 그 계약금의 성격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2019년 1월, 4월에 걸쳐서 500만 불 지급을 하고 5월 달에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게 대단히 상식적인 내용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유력한 대선 후보도 아니었고 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그 개발 관련해서 인허가권이 없는 그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왜 쌍방울이 그렇게 대북 송고를 네. 했느냐라는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검찰에서 또 이거 이재명 대표 잡기를 위한 표적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짧게. 짧게 하나요? 네네. 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쌍방울로부터 3억을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그게 뭐냐면 네. 스마트팜 비용 500억을 대신 내달라고 쌍방울에게 부탁한 혐의거든요. 네. 그러면 구속 기간 만료가 4달 중순인데 그것이 더 연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군데 들러 나오는 걸 보면 이화영 전 지사는 그 이재명 씨의 최측근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불어라 왜 혼자 짊어지고 가려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 지사의 입이 열리면 이재명 부지사의 입이 열리면 네.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가 드러날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추가 기소를 하는 부분, 이게 추가 혐의를 더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열면 또 국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고 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당장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내일 이재명 대표 뭐 기소가 될 것 같다라는 보도랑 같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 수사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하나 혐의가 지금 하나 지금 기소가 되고 하나 또 다가오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 이런 가운데 다음 기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용진, 이재명이 이자도 안 꺼냈다. 친명,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부는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같이 전했었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박지원 전 원장, 박용진 의원의 말이 엇갈렸습니다. 이 관련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후폭풍 관련 발언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당내 뭐 현안으로 자꾸 전직 대통령 그 이야기의 소재로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저는 뭐 박지원 원장이 어떤 말씀을 듣고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얘기하는 거 뭐 적절치 않다 뭐 생각했고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그걸 굳이 그럴 필요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이재명 대표 이자도 안 나왔습니까? 네, 바로. 얘기 안 했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네네. 그 찾아뵙고 예. 거기서 말씀 나눈 것 중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단합해야 된다 이런 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당부를 하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 당내의 그 뭐 원로 분들이나 당을 뭐 굉장히 좀 아끼시는 분들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안이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지금 나오는 이런 후폭풍의 주제는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가냐 마냐 아직 뭐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 같이 보실까요? 일단 검찰이 내일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기소가 돼도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걸 좀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조우섭 의원님. 네. 내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건으로 기소가 돼도 대표직은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네. 이재명을 거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기사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당내 활동과 당외 활동을 하는 것, 즉 대여 투쟁과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 네. 아닌가.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라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기소가 돼도 대표적 유지하느냐의 문제는 일단은 우리 저희 당의 당헌 당규 80조에 보면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쭉쭉 보면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네. 뭐 아까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쭉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대장동이나 대북이나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죄가 있는 것 같더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해야 될 문제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계속 그 검찰에서 흘렸거든요. 계속 흘리면서 반박의 기회보다는 검찰에서 수사의 자료를 흘리고 뭐 약간 있지도 않는 이야기들도 막 언론화되고 막 그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제는 사법부로 가면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80조에 그렇기 때문에 80조 2항에 보면 이게 명백하게 정치적 탄압, 정치적 탄압이라고 인정됐을 때 같은 경우는 이걸 달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대표직을 유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무위한테 좀 공이 넘어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당무위의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